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추운 계절이 성큼 다가오니까 그때 일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지금부터 그때 있었던 일들을 말해보려 한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한때 난 실직자 신세가 됐던 적이 있었다. 가장인 내가 하루아침에 실직자 신세가 되니 앞으로 뭘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갈지 너무나 막막했다. 그러던 중에 생활 광고지를 보게 됐고 어디 일할 만한데 없나 살피게 되었는데 그 많은 구인구직 광고 중에 겨울철 붕어빵 장사 동업자를 구한다는 광고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 광고를 보자니 뭔가 이 나이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붕어빵 장사라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음과 동시에 돈도 별로 안 들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다. 그래서 난 당장 전화를 걸어보니 내 나이 또래의 50대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는다. 난 광고지 보고서 전화를 드렸다고 하니 그럼 전화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다짜고짜 만나서 얘기하자는 이 아줌마. 그 말에 난 좀 당황스러웠지만 이 아줌마는 극구 만나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이라며 만나자고 말한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약속을 잡고서 다음날 만나기로 한 조용한 커피숍으로 향했다. 그런데 예정될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줌마가 먼저 나와 있는 거다. 차림새와 생김새를 보니 곱상하니 나쁘지 않았다. 붕어빵 장사랑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외모였었다. 난 그래서 이 아줌마가 붕어빵집 여기저기 오픈을 도와주는 대표 같은 존재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말 몇 마디 나누다 보니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글쎄 자기가 지금 좋은 자리에 붕어빵집을 차리고 싶은데 사실 자기도 이런 일 처음 해보는 거고 꼴랑 붕어빵 장사라고는 하지만 자리가 워낙에 좋다 보니 현재 자리세인 권리금이 생각보다 많다며 권리금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다. 사실 이것저것 붕어빵 장사하는데 드는 돈은 500이면 된다지만 그 권리금 때문에 자기가 가진 돈이 모자라 이렇게 같이 동업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며 나보고 하는 말이 보아하니 붕어빵 쪽 일과는 전혀 딴판인 펜만 잡으셨을 법한 분위기라면서 나보고 붕어빵 장사가 가능하시겠냐고 묻는다. 그 말에 나도 얼마 전에 실직자 신세가 되어 뭐라도 해야 하는 신세라고 말하니 그럼 잘 됐다며 자기랑 같이 서로 동업하여 붕어빵 장사를 해보자고 하는 거다. 사실 내게 있어 돈 500만 원은 현재 큰 돈이고 이 돈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살짝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이 아줌마 얼굴을 보니 사기칠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여 난 단번에 좋다며 함께 붕어빵 장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내 돈 500만 원과 이 아줌마 돈 500만 원을 들여 본격적으로 이 아줌마와 붕어빵을 만들며 팔기 시작했는데 자리세를 내고 들어올 만큼 유동인구가 제법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정말 하루 종일 붕어빵 굽기에 바빴다. 나는 붕어빵을 굽고 이 아줌마는 옆에서 포장하고 계산하고를 반복하는 시스템이었다. 서로 나이가 비슷한 우리가 좁은 붕어빵집 안에서 같이 장사를 하고 있자니 나이가 좀 있는 손님들은 우리를 마치 부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두 분이서 참 보기 좋다는 둥. 두 분 다 인상이 좋으셔서 붕어빵도 예쁘다는 둥. 아무튼 뭔지 모르게 부부라고 보는 느낌들이 많았다. 그렇게 그 아줌마와 붕어빵 장사 동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날 무렵 난 손이 아파서 내 손을 보게 되었는데 아니 손이 정말 부은 것 같았다. 매일 붕어빵 굽는 일만 하다 보니 손이 너무나 아팠던 것이다. 하지만 장사는 해야 했고 그 다음 날도 여지없이 붕어빵을 구워야 하는데 괜찮을까 싶어 붕어빵집으로 나가보니 동업자 아주머니가 일찍 나와서 먼저 붕어빵을 굽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난 계산하고 포장만 하시면 될 텐데 왜 붕어빵을 굽냐고 말하니 아니라며 붕어빵 굽는 게 좀 어렵냐면서 이번 주는 자기가 구울 테니 일을 번갈아 가면서 하자고 그런다. 그 말에 참 이 아줌마도 열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한철 장사인 붕어빵을 추운 한겨울에 열심히 팔기 시작했고 어느덧 12월이 다 지나가는 12월 31일이 되었다. 그날도 붕어빵을 힘차게 팔았던 우리는 제법 매상이 두둑히 나온 것이다. 가지고 온 재료들을 모두 소진할 만큼 붕어빵을 싸그리 팔아치우며 이제 퇴근하려고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대뜸 나보고 하는 말이 우리도 송년회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며 아무리 팀원이 딱 둘뿐이지만
한 해가 지나가는 마지막 날인데 송년회 한번 하자고 하는 거다. 그 말에 난 좋다고 했고, 그렇게 그 아줌마와 단둘이 근처 포장마차에서 뜨끈한 어묵 국물에 소주잔을 기울이며 꼼장어 볶음까지 시켜놓고서 조촐한 송년회를 시작했다.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매상이 하루 평균 100만 원이라면서 이렇게 잘 될 줄은 자기도 몰랐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보고 붕어빵 굽는 거 어려우실 텐데 정말 잘 구우신다고 말하는 이 아줌마. 나도 그 말의 옆에서 손님들에게 응대를 잘해주시는 아주머니 덕분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까지 주고받았고 드디어 새해 카운트가 시작되고 있었다. 자정 12시가 넘어가니 어느덧 새해는 시작되었고 나는 이 새해 첫 시작을 이 아줌마와 함께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새해가 시작됐다며 술잔을 더 기울이게 되었는데 이 아줌마 그 뒤 완전히 취한 것이다. 난 다행히 아줌마에게 댁이 어디시냐며 모셔다 드린다고 하여 택시를 타고 이 아줌마네 집까지 간신히 가게 되었고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들어가 보니 이 아줌마 혼자 사는 것 같았다. 난 그렇게 눕히고 이제 가려고 하니 이 아줌마가 갑자기 내 손을 잡는 거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난 놀라 깨셨냐고 물으니 아무 말 없이 지그시 날 쳐다만 본다. 난 그 모습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런 아줌마에게 이제 그만 가보겠다며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하자 이 아줌마는 그럼 그러시라며 대신에 여기까지 오셨으니 뜨끈한 차 한 잔 마시라고 그런다. 그리하여 그 아주머니가 건네준 뜨거운 홍차를 마시게 되었고 그렇게 집안에서 잠시 몸을 녹이게 되었다. 다음 날 우리는 뭔가 서로 어색했다.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도 뭔가 더 어색해서 서로 일만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날도 매상이 제법 잘 나왔고 그렇게 일을 끝냈는데 이 아줌마랑 또 술 한잔 하게 되었다. 그런데 큰일이다. 뭔지 모르게 나 또한 이 아줌마를 향한 마음들이 커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아줌마 또한 그렇다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서로를 더 생각하고 서로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어느덧 겨울은 지나가고 봄꽃이 피기 시작한다. 붕어빵 장사도 겨울 한철이었기에 이쯤에서 접어야만 했다. 우리는 한겨울 장사에서 모았던 돈들을 정산했는데 우리가 겨울철에 붕어빵을 팔아서 모은 돈은 무려 9천만 원이나 되었다. 붕어빵을 팔아서 9천만 원이나 벌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거다. 우리는 똑같이 서로 4,500만 원씩 나눠 갖게 되었다. 그렇게 정말 붕어빵 장사는 여기서 끝이었다. 끝이 아쉬운 우리는 또 한 번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이 아줌마가 속에 있는 말들을 다 하는 것이다. 내가 참 마음에 들었다며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 또한 그렇다고 말하면서 사실 회사에서 쫓겨나던 나와 이 나이에 뭘 해서 먹고 살까 고민이었는데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돈도 벌었지만 많은 용기가 생겼다며 앞으로 뭘 하든 이 나이에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 또한 자기도 그런 마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헤어질 때쯤 우리는 서로의 격려 차원에서 아쉬운 포옹을 했는데 이 아줌마가 내 품에서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 아쉬운 건지 몰라도 오래도록 내 품에 머물러 있는 거다. 그러면서 내게 하는 말이 참 품이 따뜻하다면서 나한테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냐고 묻는다. 그래서 뭐냐고 물으니 붕어빵 장사하실 때 늘 입으셨던 커다란 오리털 점퍼를 자신에게 선물로 줄 수 있냐고 묻는다. 난 의아했지만 그게 그 아줌마에게 있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그 아줌마 또한 나에게 자신이 일하면서 착용했던 귀마개와 빵모자 그리고 목도리 세트를 내게 전해준다. 우리는 서로 각자의 채취와 체온이 남아있는 물건들을 교환하며 그렇게 아쉽게 헤어졌다. 세월이 훌쩍 지난 지금도 내 방에 있는 그 아주머니의 빵모자와 귀마개 그리고 목도리를 보고 있자니 그 아줌마가 아직도 내 옆에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다. 그 아주머니 또한 내가 전해준 점퍼를 보며 나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꼭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그때 표현하지 못한 속에 있는 감정들을 속 시원히 물어보고 싶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